안녕하세요. 유철원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실에 어떤 의뢰인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언장을 들고 방문하셨어요. 유언장의 내용을 보니 부모님의 글씨는 맞았고 이름, 날짜도 다 자필로 적혀 있었고 도장도 찍혀 있는 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의 끝에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뢰인은 주소가 적혀 있지 않으니 이 유언장이 무효가 아닌지 문의하셨던 것인데요. 유언장 중간에 내가 사는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팔아서 누구누구에게 주어라 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주소는 또 정확했어요. 이 경우 유언장이 유효할까요? 오늘은 이 사례를 토대로 유언장의 방식과 유효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무엇이든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유언장의 종류는 우리 법에서 5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유언은 방식이 매우 중요해서 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담겨 있어도 무효로 보게 됩니다. 가장 흔한 유언 방식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인데요. 말 그대로 유언자가 손으로 쓴 유언을 의미합니다. 자필 증서 유언은 민법에 따르면 유언자가 내용 전체, 연월일, 이름, 주소를 적고 도장까지 날인해야 유효한데요. 이름은 본명을 적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본인이 흔히 쓰는 별명 같은 것을 적어도 무방합니다. 도장은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없으면 손도장, 무인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주소는 꼭 적어야 하지만 유언이 들어있는 그 종이 같은 지편에 적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유언장을 담은 겉봉에 적어도 상관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이핑하면 무효이고요. 이름, 주소, 연월일, 도장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유언 방식은 녹음에 의한 유언입니다. 녹음 유언은 증인이 한 사람 필요한데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자신의 이름, 연월일을 말하고 증인이 그 유언이 정확하다는 사실과 자신의 이름을 녹음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녹음이 가능하지만 증인이 한 사람 필요하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언 방식은 공증에 의한 유언입니다. 공증 유언은 증인 2사람과 공증인이 필요한데요. 공증은 흔히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공증 유언을 할 때는 유언자가 공증인과 증인 2사람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기록 낭독한 다음 유언자와 증인 2사람이 그 내용의 정확함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공증인과 증인 2사람, 총 3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번거로운 점입니다. 네 번째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에요. 비밀증서 유언도 증인 2사람이 필요한데요.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작성한 후 봉인하고 이를 증인 2사람에게 자신의 유언으로 밝히고 유언서 겉봉에 유언자와 증인 2사람이 날짜를 적고 기명 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자필 증서보다는 복잡하지만 유언의 비밀을 지키고 싶을 때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에요. 구수증서 유언도 증인 2사람이 필요한데요.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유언 방식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유언자가 증인 2사람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그중 한 사람이 이를 기록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 2사람이 그 내용의 정확함을 확인한 후 기명 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임종이 가까운 상황 등 급박한 상황에 사용하는데요. 유언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유효합니다. 이제 처음 말씀드린 사례로 돌아가 보면 유언장의 주소가 유언장 끝에 적혀 있진 않았지만 유언장의 본문에 명확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 유언장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었어요. 그 내용을 의뢰인께 말씀드리고 유언에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의 검인 절차에서 이의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유언 검인 절차에서 이의를 하게 되면 유언의 효력을 두고 별도의 소송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원치 않던 의뢰인은 고민해 보겠다 하셨습니다. 유언장은 사람의 마지막 의사가 담긴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법은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유언장을 작성할 때 기억할 점은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과 법정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들어있더라도 무효가 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중요한 유언장이라면
미리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유언의 효력과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